책을 내시면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책을 합류의 장에서 다시 펼치는 이 일을 오늘 303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심부름처럼 이런 일만 맡아서 하고요. 위대한 대전시민들께서 책을 내시고 또 함께하는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때문에 한 해 이렇게 303회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철도가 소통이다, 철도가 사랑이다 책을 내신 강극동 저자님 출간 기념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우리 패널 네 분과 내일 시간 함께 진행하게 되고 또 패널과 포럼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다가 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리 지사님에 대한 질문 이런 이야기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는 단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메인 MC로 오늘 섭외를 받은 장하준 선생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오디션의 경쟁을 뚫고 오늘 섭외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장하준 메인 MC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서울의 기차를 봤다. 삶의 곤곤한 색깔부터 웃음이 터지는 자리까지 함께 물어서 간다. 삶이란 어찌 기쁨과 즐거움의 두 글자여야 한다. 미끈하게 뻗은 철도 위로 흐르는 시한줄, 그 기차가 혈관 속으로 흐르면서 나를 깬다. 내 시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이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함께 하신 공주 시조 시인님의 여행이라는 시로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계절이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대전 저자와의 만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맡은 장하준입니다. 자, 그럼 독서로 미래를 리드하는 대전 포럼 제303회 저자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기차와 함께 38년을 고민하신 반극동 저자님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반극동 저자님을 소개하자면, 반극동 저자님은 1982년 철도청 공무원으로 기차와 인연을 맺은 후 한국철도공사 언론홍보팀 처장을 거쳐 2018년 부산 경남본부 전기처장님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주식회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주식회사 자라맨수 엔지니어링 철도사업부분 사장에 재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철도 전문 인재뱅크의 창립 기념 행사를 마치신 대전 최고의 철도맨이십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자, 우리 멋진 박국동 저자님의 책 철도가 소통이다, 철도가 사랑이다에 여러분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박국동 저자님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줄 네 분의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제가 소개하면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대전 리더스 독서 클럽 회장님이신 송전순 대표님. 다음으로 가람문학회 회장님이신 박봉주 시인님. 네, 코레일 해외사업단에 계시는 홍순남 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창상훈 교수님.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국동 저자님의 인사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박광석 최우 회장님이 추천사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철도 미치건. 네, 박국동 저자님을 모시고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책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올해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전 북포럼 제303회 주인공이신 박국동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볍게 식사하시면서 오늘 이 네 분 패널들과 함께 박국동 저자님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분들께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송정순 대표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철도원, 부산은 따뜻하다. 그 책에 이어서 이번에 철도가 소통이다, 철도가 사랑이다를 발간하신 우리 박국동 저자님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철도가 소통이다에서는 그 유능한 리더의 역할을 경험을 통해서 익힌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뒤에 나와 있는 그 직장인들에게 그 직장인이 달인이 되는 법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직장생활하는 두 아들한테 이걸 꼭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짧은 글을 많이 쓰시던데 어떤 계기로 이런 짧은 글을 쓰시게 되셨는지요?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홍보실에 근무할 때 서울대학교 거기 정책과정을 다니게 됐어요. 1년 과정 같은데 근데 야간 과정이에요. 거기에 한 교수님이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OBS 인천방송 사장이었어요. 옛날 PD 수첩에 유명하신 MBC PD 수첩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와서 방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OBS가 한참 파업 중이었는데 자기는 파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하고는 소통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뭐냐 물으니까 자기가 매일 월요일 날 아침에 오면은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낸대요. 그 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제 기자들이 한 350명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장을 해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오너가 아니고 이제 고용사장이니까 충분히 소통에 대해서 그 방송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그게 괜찮은 방법 같더라고. 사람이 내면을 하면 잘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철도 홍보실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매일 아침에 하나 보내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 홍보실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또 보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도공사에 한 3,000명 이상 이제 내 메일을 보내게 됐는데, 그 전산실에서 내가 메일을 많이 보내니까 이게 텔레비전이 나가지고 이제 막아버리더라고. 처음에 500명씩만 하게 되더라고. 그래 6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또 있다 보니 200명, 또 있다 보니 100명 이렇게 자꾸 막아지더라고. 그때 이제 원래 시작이 2008년도인데 그때 한 2010년도 내가 페이스북을 막 시작할 때인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페이스북을 봐라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 올렸는데, 그 현재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밴드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가끔씩 올리기도 하고, 뭐 많이 올릴 때는 인스타그램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링크인이라는 거기도 올리고, 요즘 뭐 리멤버에도 가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올리고, 그래서 아주 뭐 많이 올게 한 7, 8군데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지, 저도 그 SNS에 약간 미치겠입니다. 네, 대답 좋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시조를 쓰고 있는 가라문학회 회장 맡고 있는 공주박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철도인 분인데 문학인 제가 상당한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인재뱅크회가 창립과 철도는 소통이다, 또 사랑이다 두 번을 내주신 우리 장국동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국동 작가님을 생각할 때 우리 문단에서 항상 반작가님이요. 반작가님.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분을 내가지고서 온전한 작가가 됐어요. 하나님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어요. 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철학자, 문학자가 좋아하는 오솔길이 있어요. 그 오솔길에서는 오솔길을 통해서 사색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결과물을 만드는 걸 합니다. 또 사업가나 비즈니스맨들은 하늘길을 좋아합니다. 비행기길을. 왜냐하면 시간이 금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만나서 빨리 해결하고 또 다른 일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철길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끼리 여행하기 좋은 철길이 있습니다. 반 작가님, 철도가 소통이다, 철도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저자가 느끼는 철길, 그게 소통, 사랑이 다른 길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숙제를 제대로 못했네. 큰일 났네. 철도는 우선 이제 한 번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딱 만나면은 끊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런 게 어쩌면은 기계적인 거지만은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또 이제 기차를 타면은 일반 뭐 버스나 승용차 타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기차 타면서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도 많지만은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빨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에 그 기차 타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총각 때 학교 다닐 때 기차를 탁 타면 맨 뒷칸서부터 앞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예쁜 아가씨가 있나 그걸 보는 거야. 되돌아오다가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열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차 안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소통의 관계, 네,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리나? 예, 잘 안 들린다는데. 제가 원하는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공대 오빠 청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대 오빠라고 소개한 거는 제가 이제 방극동 저자의 40년 지기 친구거든요. 대학 친구인데 갑자기 저한테 패널로 참석하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그 문학에는 잼병인데 공대 오빠인데 내가 무슨 그 패널을 참석하느냐 이런 했더니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공대표는 상당히 멋있게 생겼지만 제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나오면 뭔 일이 날까 그래서 아마 저를 부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응하게 됐고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책을 내줘서 친구로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생텍쥐베리가 얘기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 찾을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 하는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꿈을 찾아 떠날 용기가 있고 그 속에서 지혜를 전해주는 힘이 있다. 저는 이게 바로 책의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극동 작가가 철도가 사랑이다, 철도가 소통이다라는 독자들에게 이걸 입혀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용기와 그 다음에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을 써서 친구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일단 자기가 듣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저도 좀 까다로운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건 사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당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방북동 저자에게 묻습니다. 됐습니까? 네. 독자들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글을 쓸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는 본인 얘기만 했는데 독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글 쓰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다 똑같아요. 육성으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육성으로만. 올려드릴까요? 큰 소리. 그거 아닌데. 늘 그러잖아요. 독자가 원하는 글을 쓰라. 네?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좋은 물건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쓰는 사람은 내가 좋아서 써. 내 기분으로 써. 사실 저도 내 기분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 글 쓰고 올리고 이런 건요,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나쁜 거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 자랑하려고 쓴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반응이 조금 오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거지, 반응이 전혀 안 오면 안 써요. 그래서 나는 제가 쓰는 글은 다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그걸 그냥 끌면서 보낸 것 뿐이지, 댓글을 내가 좀 많이 안 다는데, 내가 많이 달면은 많이 달리는데, 사실 조금 적게 달라고 내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에 관한 책이고, 사랑이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신문에 기고를, 컬럼 기고를 지금 한 5, 6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철도신문도 하고, 전기신문도 하고, 요즘은 이제 중도일보에 좀 쓰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정책위원으로 있으면서, 해인시대라고,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 그거를 12번 지금 나갔어요.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0번까지 내가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독자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책을 냈는데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그게 많이 궁금하고 참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세 번째 책을 내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책 써봤자 500권 팔리면은 잘 팔리는 책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오늘 500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 좋은 책 아닙니까? 예, 우리 박동 대표 저자님의 답변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요 추천서를 쓰신 조연환 사립청장님의 그 글을 간단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철도를 사랑하고 직원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강극동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상사가 후배들에게 일정 훈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일화를 소개하면서 부드럽고 친절한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잘 하려면 간부나 직원은 상하 좌우로 소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견한다. 특히 직장생활 발휘대자의 40쪽은 저자의 40년 직장생활 노하우를 녹여놓았다. 최근 100세 시대에 맞게 철도 기술인으로 대처하여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도움을 써가며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추천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가 소통이다라는 책을 보다 보면 오셔도 영전, 가도 영전의 인연으로 저는 한국철도공사의 홍순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철도가 소통이다라는 저자의 책을 제목을 보면 남북한의 철도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 남북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남북한 철도가 지금 불통인 관계로 저희가 지금 대륙 유라시아 철도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서 빨리 철도가 소통인 것처럼 저희 철도도 소통이 돼서 남북 대륙 열차가 정말 유럽으로 뻗어나가기를 한편으로는 바랬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로 참석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저도 소개를 좀 했습니다. 저자의 책을 보면 매일 짧은 에피소드가 두세 개 정도 글들이 연결돼서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를 연결하셨는지, 혹시 이걸 시트콤으로 제작하실 생각으로 염두를 주신 건 아니신지 좀 궁금하긴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달아 이렇게 책들을 내신 걸 보면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정말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질문 잘 못하고 뭘 했지요? 질문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썼는 글이 가족이에요. 그런 사실 어제 준비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내 일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마운 거야. 그러면은 내 가족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족 얘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생각하는 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대전 하원에 갔더니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밥을 주는 거야.
사람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람이 안 오고 로봇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로봇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있다 보는데, 또 우리 여기 직원도 이렇게 왔는데, 뭐 우리 저 설과장도 왔는데, 사실 요즘 현장에 모든 직원들 일 시키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요. 땡 하고 집으로 보낸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36년 만에 배운 거예요. 36년까지 그걸 못 배웠어요. 땡치는 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36년 딱 될 때 보니까 아, 땡치리가 일 잘하는 사람이 느낀 거야. 일을 많이 시키면 안 된다 이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야. 근데 그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어려운데 우리 애들을 와가지고 뭡니까? 돈도 안 받고 몸소 일해주고 하고 이건 가족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족을 나타내는 게 한 세 가지 곡선을 갖다가 연결하면은 뭐 이게 거리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항상 저는 딱 500자 써요, 500자. 아침에 쓰는 글이 500자예요. 500자인데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쓰면은 이해가 되고 마지막에 그래서 로봇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뭔 얘기를 자. 다 됐는가요? 예, 지금 패널들이 각자 2가지씩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일단 한 번씩 다 질문을 했고요. 이번 순서는 여기 귀빈들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한 2분 정도만 우리 박우동 저자님에게 함께 있었던 일화나 아니면 간단히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분. 아니면 제가 아무나 시키겠습니다. 네.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DS 경영 컨설팅 우리 저기 박우동 대표하고는 30년 이상 같이 총각대 같은 이곳으로 같이 잠도 자고 그런 동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의 그 별명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돈키호테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창의적이고 조금 남들이 좀 안 하는 그런 창의성과 진취적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별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일어났으니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 전문대 등급과 개선하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철도가 많은 발전하는 게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에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 패널들 말씀하시는 거가 주가 어떻게 보면은 수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 이렇게 책을 엮어 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책이 필요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초급, 중급, 뭐 특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될 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간간히 좀 섞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그 초급은 얼마, 뭐 중급은 얼마, 뭐 고급 얼마 이렇게 단가 책정이 이번 우리 반 대표님께서 아마 그동안 없었던 건데 아마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부 노인 단가라든가 또 아니면
엔지니어링 손법에 의해서 하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내년은 없겠죠. 매년 이제 오르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뱅크에서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또 거기 안 오르면 이 사람들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강북동 조장님께서 굉장히 내조에 힘써주셨던 분이라고 인사를 아까 시키려고 하셨는데 못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동 조장님의 사모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순서까지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고 남편이 행복해 하면은 제일 만족스럽죠. 근데 이제 조금 힘들어요. 본인은 행복해서 하는데 그 안써버람으로서는 좀 힘이 붙이죠. 네, 병원을 신랑이죠. 교통씨 여보시오? 그러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이제 제 비행 인생으로 자기가 기획하고 꿈꾸는 거를 실천해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저는 되게 많이 응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신랑한테 이제 일단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조금 덜